입시는 디자인하기 나름이거든요. 뭐 이 네 가지 단어를 꼭 외우셔야지 우리가 인천에서 명문학교로 갑니다. 그러면 입시가 너무 쉬워진다. CTO-CL에서 그럼 어떻게 명문대를 보내느냐 우리가 고민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셔론 코치 임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녀 교육은 참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죠. 쉬운 건 없는데 요거를 조금만 들어가면 굉장히 그 방법이 많이 나오는데 진입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언젠가 되겠지? 잘 되겠지? 그러다가 또 막상 자기 학년이 다가오면 이런 거였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미리 한 1년만 먼저 알았으면 6개월만 먼저 알았으면 이익이 될 게 되게 많은데 그 타임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자녀 교육은 골든타임도 되게 중요한데 엄마들은 막연한 거 혹은 내가 너무 별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들 아니면 나만 했으면 뭐해 애들이 말을 들어야지 라는 것들. 근데 한 땀 한 땀 우리가 수제품을 만들듯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도 여러분 아시고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자신감을 갖고 생각보다 쉬운데 할만한데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90년생, 94년생 성인이 된 아들과 딸이 있는데요. 오면서도 제가 미국에 있는 아들과 페이스톡으로 두런두런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얘기를 다 서로 주고받고 사실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혹시 친정 부모님이나 시부모님한테 2시간 동안 1대1로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쉽지 않아요. 지금 사실 공부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왔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자식과 사이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화목한 가정에서 인재 키우기란 얘기입니다. 자, 등대예요. 제가 속초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부모가 앞서가는 집 치고 잘 되는 집은 못 봤어요. 속도 게임이거든요. 엄마는 시속 80인데 아이가 시속 40이야. 특히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아들들은요. 다를 때는 속도가 빨라요. 근데 뭐 어디를 나가자 아니면 공부하자 이러면 속도가 완전히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때 잘해야 돼요. 그때 조절. 자, 그래서 등대라는 거는 배의 대부분 이 뒤쪽에서 빛을 이렇게 비춰줍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보다 뒤에서 높은 곳에서 봤을 때 이렇게 서치를 내려줬을 때 훨씬 더 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가 하는 일은 등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아이를 키워봤더니 물론 저도 아이랑 싸울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날 이때까지 아이들과 관계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건 저는 이런 자세를 가졌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가정 환경과 학업 성취도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팬데믹 이후에 가정 환경과 가족 간의 화목이 자녀의 학업 성취와 정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 많은 지금 논문이 나오고 있어요.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족 간의 갈등이 증가했고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이 빈번해져서 그래서 애들이 아예 때려쳐 공부 안 하게라는 현상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과연 사회 경제적 지위와 학업 성취도가 변화가 있나? 만일에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아. 그리고 이때다. 왜? 출근하는 시간, 그 다음에 학원 가는 시간, 친구 만나는 시간, 모임 가는 시간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24시간이 아니라 잉여 시간이 4시간에서 5시간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실제 대치동에서 이때다 공부시킨 엄마들은 정말 실력을 너무 많이 올려놨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곧 끝나겠지. 코로나 곧 끝나겠지. 야, 잠깐 놀아. 이까짓 거 뭐, 야, 정신없다. 사람이 죽고 사는데 이런 집들은요 계속 이게 도태돼서 중위권부터 성적이 엄청 떨어진 거예요. 사회 경제적 이 얘기는 뭐냐면 부모가 돈이 많고 부모가 신분이 높은 사람만 해당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화목한 가정이 미치는 긍정적 영향 뭔가?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 언어 습관, 관심 표현 등 정서적인 요소가 학업 성취와 정서 안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야. 얘가 공부를 못해도 엄마 이 한마디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화목한 가정이 미치는 긍정의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포기만 안 하면 된다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엄마 주도 학습이라는 거는 습관 만들기고요. 자기 주도 학습으로 만들어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공부라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공간, 인간은 누구나 자기만의 동굴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방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1인 1책상 갖기 공간을 만들어주고 벽에다가 주간계획표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얘가 할 일 같은 거 아니면 뭐 표 뭐 이런 것들 막 붙여주는 거예요. 그걸 시각화 효과라 그래요. 시각화. 그리고 엄마가 아침에 눈 딱 일어나면 왼쪽에다가 얘가 그날 공부해야 될 거를 자료를 착착착 챙겨놓는 거예요. 많지 않게. 얘가 뚝딱뚝딱 할 수 있게. 그래서 그 팁을 지금 정확히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밤에 체크하셔야 돼요. 체크해서 루틴도 만들어 주시고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공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뭐 터미널에서도 공부할 수 있어야 되고 고속버스 안에서도 공부할 수 있어야 되고 시간만 되면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요즘은 우리 핸드폰으로 공부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핸드폰으로 게임만 보진 않죠? 공부는 하시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미리 어릴 때부터 해야 된다. A4 용지에다가 프린트 하세요. 그래서 주간계획표를 만들어서 벽에 붙여 놓으세요. 5세부터 하시는 거예요. 몇 살까지? 중1까지. 3월에 우리 시간표 나오죠? 외우게 하고 쓰게 하세요. 학교에서 듣는 국어, 수학, 영어 반드시 집에 와서 20분, 30분 이렇게 한 번에 훑어봐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데일리 수첩 같은 건데요. 내일 할 일을 오늘 밤에 거기 쓰는 거예요. 이렇게 써. 그럼 엄마는 그날 보고 했어요. 그러면 체크. 예쁜 스티커 사내게 붙여주고 그럼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거를 꼭 하셔요. 일단은 저학년 때까지 10살까지는 거실 공부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다가 아이가 사춘기가 오면서 혼자 공부하겠다 그러면 이제 공부방으로 들어가도 되고요. 그 대신에 만일에 과외 선생님 오시거나 학습지 선생님 오시면 가급적이면 저는 안으로 넣으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 거실 공부법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부는 여러분 책상에서만 하는 건 아니에요. 소파에서도 하고 화장실에서도 하고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고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조명인 것 같아요. 눈을 보호할 수 있는 걸 항상 신경을 쓰시고요. 이런 거 만들어주면 될 것 같다. 이게 제일 좋은 점이 뭐냐면 어른이랑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질문하는 아이가 돼요. 엄마도 책 읽거나 아니면 정말 정화되면 뜨개질. 근데 책 읽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엄마가 아이가 질문해서 항상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공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하는 거예요. 집에서. 예. 그래서 우등생들은 대부분 집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해요. 그 습관을 많이 갖들어 주셔야 돼요. 사실 입시가 2028 여러분한테 해당하는 게 혁명적으로 바뀝니다. 내신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어버려서 1등급이 10%, 2등급이 34까지 가는 거예요. 바뀌었습니다, 이게. 등급이. 그리고 수능도 막 섞어서 문이과 없어요. 예. 고교학점제라는 얘기는 뭐냐면 고등학교를 입학을 하는데 졸업을 그냥 안 돼요. 출결만 갖고 졸업이 안 됩니다. 학점을 따야지 졸업하는 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데 지금부터 교육과정, 과목선택, 입학요강, 탐구보고 이 4가지 단어를 꼭 외우셔야지 우리가 인천에서 명문학교를 갑니다. 그러면 학교는 진짜 안 좋은데 내신만 따기 쉬운 학교로 갈까요? 라는 질문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질문이 너무 많아요. 자, 근데 서울대에서 이번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정시에서 내신이 들어가요. 이제 나는 내신 하나도 안 쓰고 수능만 대학 갈 때 이거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근데 자, 수능에 6, 정시가 4 이러더라도 4가 배점이냐 아니면 비율이냐 다른 거예요. 실제. 자, 6대 4지만 40점짜리가 기본 점수가 38점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내 말은. 그렇죠?
이거는 입시는 디자인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수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신 공부, 수능 공부를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신을 했는데 자연스럽게 수능이 됐어, 이런 게 좋은 학교란 말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고민해야 돼요. 여하튼 내신은 뭐다? 5등급제다. 자, 절대평가랑 상대평가 같이 나온다. 자, 논서술형 평가 확대된다.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쉬워지는데 하이라이트는 뭐다? 중3부터 입시가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중3, 고1, 고2까지가 제일 중요한 과목이구나. 고3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수능에 안 나오는구나까지 여러분 아시면 돼요. 중3이 되게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문이과 없어요. 다 믹스하는 거예요. 믹스. 근데 뭐는 있느냐? 이과도 사탐을 볼 수 있고 문과도 과탐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만일에 의대야, 그러면 과탐을 본 애한테 가산점을 주는 거예요. 가산점. 그러니까 과탐을 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이게 차이가 나는, 그런 식으로 입시는 디자인하기 나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 인천에서 어떻게 대학을 갈 것이냐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인천에서 가야 되지 않겠어요? CTO-CL에서 그럼 어떻게 명문대를 보내느냐 우리가 고민해 봅시다. 우리 여러분 지금 다 입주한 사람들이지. 여러분 입주한 단지별로 도서관 있어요, 없어? 도서관 있죠. 자, 뭐 하냐면 현실적으로 내가 느낀 답은 여기 도서관을 이용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라는 거야. 여러분 학군지의 뜻이 뭐야? 공부를 잘하는 애들 비율이 높은 거라 그랬지. 한 반에 25명인데 15명이나 10명이 공부하면 학군지야. 비학군지를 하잖아. 한 명이나 2명이 공부하는 거거든. 그럼 우리는 CTO-CL에 단지에 있는 도서관에서 스터디그룹을 만드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자치로 하면 돼, 이거 자치로. 그래갖고 애들 뭐 관리해주는 선생님도 하나 쓰고, 아니면 엄마들 위해서 입시 설명회를 좀 하든가, 아니면 뭐 입시 전략을 하든가, 생기부 관리를 해주든가, 이걸 해주란 말이야. 그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서 그래도 내가 갖는 거에서 좋은 거를 막 뽑아내서 강점을 만들어야 돼.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 그래서 여기 CTO, CSR만 해봐, 이렇게 모여서. 그래서 선생도 하나 붙이고 상담도 하고 개인도 하고 서류도 하고, 아니 생기부 서류만 잘해도 여러분 학생부 교과를 그냥 가. 종합으로 가고. 그거 너무 괜찮잖아. 그래서 나는 가능성을 여러분한테 봤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은 또 여기에 학원가들도 있어. 왜냐하면 공교육, 사교육이 믹스가 돼야 되거든. 이런 것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초등 저학년부터 제가 하이라이트만 쫙쫙쫙 뽑아놨어요. 그래서 목표는 뭐다? 초등 때 여러분들 성대경시 보내세요. 언제부터? 4학년부터. 4학년, 5학년. 1학년, 2학년 때 안 가도 돼요, 여러분들. 절대 안 가도 됩니다. 해법 안 해도 돼요. 성대경시 4학년부터 하는 거다. 중학교 때는 무조건 내신 대비 죽어라 하셔야 돼요. 내신 쪽집게 학원 다 동원하더라도 올해 만드세요. 이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고등은요, 최대한 내신을 올리는 거예요. 끌어올려야 되고, 고등은 또 수능은 수시는 최저 맞추는 거예요. 근데 정시에서도 좀 바뀌었어요. 내신도 들어가요. 그리고 표점 안 쓰고 등급 쓰기도 하고 막 바뀌어요, 입시는. 그래도 원점수가 튼튼하면 문제가 없다라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강의 잘 들으셨나요? 자, 오늘은 CTO-CL에서 명문대 가는 전략을 샤론 코치가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인천에서 여러분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시고 좋은 학교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